추신수가 신세계 야구단과 연봉 27억 원에 계약했다는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 야구 팬들도 놀랐지만 외신들도 추신수의 KBO 리그 복귀를 빠르게 전하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CBS는 추신수는 1년 240만 달러, 약 27억 원에 계약했다. 2014년 텍사스와 맺은 계약이 종료된 추신수는 바다 건너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여러 팀으로부터 계약 제안을 받았으나 고민 끝에 국내 복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복귀에 모두가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을 나타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추신수의 한국행에 관심을 드러내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니건 스포츠는 마쓰이 히데키가 세운 메이저리그 아시아인 최대 홈런을 경신한 추신수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며 추신수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MLB 여러 팀으로부터 이딴 제의를 받았지만 한국을 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푸카운트는 추신수가 KBO 리그를 선택하면서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생겼다며 일본 야구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구 강국이라 불리는 일본 야구는 그동안 야구가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국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며 요상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전 대회는 올림픽 본선에 8개국이 출전했는데 도쿄올림픽은 6개국으로 줄였습니다. 개최국으로 자동 출전하기 때문에 일본은 참가국 숫자를 줄여 금메달 경쟁을 1차적으로 줄였습니다. 게다가 토너먼트에서 져도 올라갈 수 있는 패자 부활전을 만들어 패배를 하더라도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룰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모두 4강전에서 패배하면서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토너먼트에서 한번 패배해도 부활할 수 있는 복잡한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4개 나라가 본선 티켓을 확보했고 나머지 2개 나라는 올해 초 아메리카 내륙 최종 예선, 세계 최종 예선에서 한 팀씩 결정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딴 뒤 야구 종목은 올림픽에서 사라졌습니다. IOC는 타 종목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메이저리그라는 막강한 시장성을 가진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은 점을 두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주도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국제대회를 만들었고 IOC는 결국 야구를 올림픽에서 퇴출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국제야구연맹과 일본 야구계의 주도로 올림픽 복귀를 두드렸으나 번번이 불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IOC에서 개최국의 선택권을 준 올림픽 어젠다 2020을 도입한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개최국 일본의 선택으로 야구가 올림픽에 12년 만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도쿄올림픽에서 야구는 일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아시아 최대 홈런을 자랑하는 추신수가 한국으로 와서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본은 초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신수는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뛰었는데 그의 장타력은 일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대표팀 내에서도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과거 메달을 따지 못한 원한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풀려고 했지만 한국에게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일본은 아오키 노리치카, 와다 치요시, 다르비슈 유, 와쿠이 히데야키 등 당대 내노라는 스타급 선수들을 총출동시켰음에도 대한민국에게 2번이나 패하고 심지어 동메달조차 따지 못하는 베이징 쇼크를 당하며 온갖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추신수 합류로 또다시 그 악몽이 되풀이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도 일본과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신수는 2000년 캐나다 에드먼턴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공을 앞세워 대회 최우수 선수와 최우수 투수상을 휩쓸었습니다. 18이닝 동안 32개의 삼진을 잡아낸 장강속구 투수는 시애틀 메리너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추신수는 결국 부산고를 졸업하자마자 2002년 시애틀과 계약금 137만 달러의 미국 행비에게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애틀은 추신수를 데려온 뒤 타자 전향을 권유했습니다. 추신수는 구단의 기대대로 타자로 전향한 뒤 놀랍게도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습니다. 추신수는 4년간 마이너리그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기량을 쌓았고 마침내 2005년 빅리그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일본인 슈퍼스타 스즈키 이치로라는 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둘은 똑같은 왼손 타자의 포지션도 우익수로 같았습니다. 시애틀은 추신수의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 발이 빠른 이치로에게 우익수 자리를 추신수에게 양보하고 중견수로 옮길 것을 권유했지만 이치로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추신수는 2006 시즌 도중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트레이드 됐는데 추신수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투타임 메이저리그로 자리 잡은 그는 신시내티 레즈를 거쳐 2013년 말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1억 3천만 달러짜리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첫 해인 2014 시즌 부진하며 먹튀 소리를 들었지만 이듬해 4할에 가까운 출루율로 출루 머신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추신수의 기량은 30대 중반에 접어들며 만개했습니다. 만 36살이던 2018년에는 아시아 선수 신기록이자 현역 최다인 52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고 이를 발판으로 데뷔 첫 올스타에 선발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추신수는 한때 이치로에 밀려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되었지만 결국 이치로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추신수는 2009년 은퇴한 이치로를 넘어 아시아 선수 메이저리그 최다 타점 기록을 갈아치웠고 아시아 선수로 최초로 메이저리그 통산 200홈런 기록을 세우며 일본인 마스이 히데키 이치로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통산 볼넷도 866개로 이치로를 넘어 아시아 최다 1위입니다. 추신수는 최고의 실력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성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추신수는 지난 4월 코로나가 덮쳤을 때 소속팀 텍사스 레인저스의 마이너리그 선수 191명 전원에게 2,000달러 하나로 약 123만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총 2억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추신수는 20년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기 기저귀를 살 돈이 부족할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야구 덕분에 많은 것을 누리게 됐다라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추신수 행동이 놀랍지 않다며 그는 항상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챙겨왔으며 그의 따뜻한 마음은 텍사스 조직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추신수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 노인들을 위해 직접 식사를 배달하는 선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신수가 이번에 신세계에서 받는 연봉이 27억인데 여기서 10억은 사회 공헌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언론은 연봉이 27억이 된 이유를 10억 원이 먼저 기부액으로 정해지면서 추신수의 등번호가 17번인 것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신수는 야구사에 이름을 새긴 전설 이치로와 같은 시기에 뛰어서 영광스럽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이치로는 팀에서 추신수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치로는 팀에서 활약할 때 대스타로 팀을 이끌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할 것만 하며 팀이 최하위를 기록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기록만 챙긴다고 비판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슬럼프를 겪는 후배 선수나 동료 선수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는 이치로는 좋은 선수이고 대선수이지만 훌륭한 선수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치로는 과거 한일 슈퍼리그에서 한국 입국 소감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하고 향후 30년 동안 일본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분노했던 한국 야구 팬들은 이제 추신수가 한국 야구를 더욱 부흥시키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다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따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신수는 과거 무릎팍 도사에 나와 올림픽을 앞둔 일본을 두려워할 만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목적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뛰는 것이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한국이 잘못되는 길이라면 뭐든지 시도할 것입니다. 야비한 경제 보복이 그랬고 WTO 사무총장 반대 운동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국력이 완전히 폭망한 상황에서는 한국 발목 잡기에 치중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 망하게 하기 작전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던 대만의 TSMC 스토킹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일본은 빠르게 폭망하고 있는데 한국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꼴이다 보니 개그 콘서트 같은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혐한에 흥분하는지 큰 비웃음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한국은 폭망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GDP나 세수에 삼성전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경제 보복을 몰래 준비하면서 삼성전자를 무너지게 하는 소재 부품을 집중적으로 수출 금지 품목으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비밀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가면서 도리어 일본의 소재 부품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악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삼성전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은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삼성전자만 망하게만 해달라 라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응원하는 기업이 대만의 TSMC와 애플입니다. 일본인들이 애플만 찾고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삼성 로고를 지워서 출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TSMC는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도 매일 새로운 소식에 흥분하고 응원하고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희망사항이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세운다면입니다. 이미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일본이라는 국가는 잊혀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TSMC 일본 공장으로 이름이라도 불리기를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국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TSMC를 적극 밀어주고 싶은 속셈도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TSMC의 일본 공장 건설을 위해 거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지원하는 비밀 공작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TSMC가 굳이 일본에 공장을 세워야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혐한에 혼이 나간 일본인들은 몇 년 동안 반응 없는 TSMC에 대해 애간장을 태우면서 일본에 오기만 하면 삼성전자가 망할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지해준다, 뭐든지 다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스토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TSMC가 2020년 5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전 공정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주정부가 거액의 보조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도 TSMC가 오기만 하면 그 이상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대만의 한 언론에서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이미 혐한 일본인들이 축배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세워질 공장은 전체 양산 공정이 아니라 패키지 공정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기업의 패키징 장비 제조 업체들과의 협업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망사항으로는 TSMC가 2021년에 200억 달러, 약 22조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중점 투자하겠지만 몇억 달러라도 일본에 투자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대만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일본의 공장 신설 가능성에 벌써 수많은 후속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에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개발 센터가 신설된다. 기타 규슈시에 공장도 세워진다.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일본의 입지가 높아지게 되었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의 속셈이 보이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TSMC와 반도체 강국으로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일치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라이벌은 삼성전자를 말합니다. 삼성전자를 망하게 하는 일에 일본이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그동안 TSMC에 대한 짝사랑을 계속하면서 응원해왔습니다. TSMC의 매출이 늘어난 사실은 일본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함께 기뻐하기도 합니다. 지난 8일에도 TSMC의 2020년 매출이 발표되었는데 일본에 즉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TSMC는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5.2% 증가해서 1조 3,400억 대만 달러, 한화 약 52조 5천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는 82% 이상 급등해서 11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584 대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텔이 제발 삼성전자를 선택하지 말고 TSMC를 선택해라 라고 소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빅뉴스는 인텔이 GPU를 결국 외주 생산할 것이다. 삼성전자와 TSMC 중에 어느 업체에 위탁 생산할까입니다. 인텔이 그동안 자체 생산을 해왔지만 그 고집을 꺾고 위탁 생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경쟁사인 AMD가 이미 TSMC의 CPU를 위탁 생산하고 있고 또 다른 경쟁사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GPU를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일에는 인텔이 그래픽 칩을 TSMC 7나노 공정을 선택할 것이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엔비디아와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신 GPU인 지포스 RTX 30을 8나노 공정의 삼성전자에 생산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인텔이 TSMC의 GPU를 외주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일본의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아직 인텔과 TSMC에서 확인해주지 않은 언론의 발표일 뿐인데도 일본 네티즌들은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아니면 된다는 식입니다. 최근 일본은 비상사태 발령으로 경제가 완전히 폭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에 갖다 부은 30조 원의 투자금도 물거품이 될 상황이고 내수 경제뿐 아니라 수출까지도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매일 혐한의 정신승리나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폭망하는 길을 찾아 헤매는 것 같네요.